비트 16.7K 가격이 변동이 없어요. 유동성도 없고 변동성도 없고 재미없는 장입니다. 단타 치거나 선물 거래 하신 분들은 다 빠져나갔죠. 없습니다. 자, 가격도 비트코인 뭐 2130, 리플 438원 살짝 올랐죠. 이거 보고 뭐 올랐다 떨어졌다 가슴 아파요. 그런 말씀 주시면. 자, 솔라나는 12.8% 이렇게 올랐네요. 오늘 솔라나 관련해서 조금 얘기 드릴게요. 웬만하면은 알트코인은 좀 딥하게 안 드리려고 그래. 딥하게 안 들리고 멤버십 방송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드리지. 왜냐면 정규 방송에서 드리면 뭐 알트코인 얘기 조금이라도 하면은 아 저거 사야 되나, 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사야 되나, 저거 좋게 봐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수적으로 최대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약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말아 올렸네요. 차트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말아 올렸다는 거. 자, 지금 같은 장이 11%면 뭐 근데 이 정도 양봉이 나오면 아 작년 같았으면 막 20% 30%인데 11% 상승을 했다는 건 진짜 그만큼 유동성이 빠졌다는 겁니다.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우리 코인 시장에. 자, 왜 코인 시장이 시들시들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따가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 주식 좋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뭐 미국 증시에 비하면은 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롱 비율 78%. 언제든지 롱 청산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78%. 요거 한 번에 부러지면 72, 71까지 쭉 빠집니다. 롱 비율 요거. 자, IMF 총재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 IMF 총재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에 대해서 내년도 경기가 어떨 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앞서서 IMF는 누구라고 봐도 된다. IMF는 누구예요? 지분율 최대 미국으로 보셔도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게오르기아 총재가 미국은 가장 회복력이 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력성이 있다.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코인 이슈랑 굉장히 비슷해요. 코인 이슈도 내년에 미국, 올해죠 이제. 내년이면 안 되겠네. 올해 미국 경기 침체에 온다. 그러나 이게 왔나 안 왔나 싶을 정도로 금방 회복할 거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EU의 절반이 2023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요것도 동의합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자, 지금 유럽이 뭐 물가가 높고 막 경제적으로 막 경제가 안 좋아, 힘들어. 금리 인상 이제 막 시작하고 그런데 어떤 이제 다른 이제 분석들을 봤더니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다시 살아난대.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유럽이 힘든 거래. 그것만 가격만 해결되면 원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대.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큰 요인이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러우 전쟁이 또 제일 크고.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지금 가장 크게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전쟁 때문에 뭐 곡물 가격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런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을 하려면 내년으로는 좀 힘들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번 연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살짝 따라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보다 최소 못해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까지 금리 인상이 나올 거예요. 근데 유럽이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 코니씨는 저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이번 연도 상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한국도 그렇고 신흥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따가 일본 얘기 드릴 건데, 일본이 4월 8일날 BOJ 총재가 이제 퇴임을 하고 새로운 BOJ 총재가 딱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경제 정책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많이 힘들 거다. EU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힘들 거다. 신흥 국가들은 빠졌죠. 개발도상 국가들이라는 이런 국가들은 빠졌는데, 자, 중국 경제 부진, 특히 아시아 경제에 스트레스가 될 거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코로나 정책을 중지한 걸 단기적으로는 나쁜 소식, 요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쁜 소식,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좋다. 요거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힘들 거다. 라는 얘기를 IMF 총재가 게오르기베 에바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인이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이번 연도 올해는 이런 뷰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좀 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빅테크 자존심 팡, 지난해 줄어든 시총이 무려 3조 달러. 5개의 기업을 팡주라고 합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5개를 모아놨는데 얘네들 빠진 시가총액만 합쳐서 3조 달러, 3,789조 원. 뒤집어지죠. 자, 팡주가 왜 빠졌을까 이렇게. 이번 연도 빠진 이유. 금리 인상,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이름 바꿨으니 이제 망주인가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 5가지.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도 달러 강세, 수출 기업이니까 달러 강세와 금리에, 뭐 달러 강세가 금리 인상이니까 금리랑 달러 강세에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근데 요거 반대로 올해 많이 오른 기업, 정말 정반대로입니다. 환율 맞죠? 달러 강세니까. 에너지주, 방산주. 방산주도 코인이슈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K방산 하면서 방산주 보셔야 된다. 방산주랑 에너지주, 그리고 뭐 식량, 뭐 이런 곡물 이런 관련된 주들, 아예 섹터가 바뀌었습니다.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금리가 높은, 금리 인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쭉 지속을 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이번 연도는 좋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테슬라 65% 폭락, 머스크 2천억 달러 날린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뭐 전세계 1등 자리에서, 전세계 부자 1등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미 이전에 물러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2천억 달러가 이렇게 빠졌는데, 입이 문제야. 입이. 작년만 하더라도 코인이슈가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게 이제 트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신선이 작년만 하더라도 막 트위터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하고, 생태계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 제가 넥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경제가 너무 좋아, 경기도 너무 좋고 막 이런 유동성들이 풍부할 때는 넥소든 트론이든 뭐 절신선이든 일론 머스크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얘기들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거시적 경제가 너무 좋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해당 기업이며 해당 뭐 오너며 이런 분들이 혁신적인 금융기업이고 혁신적인 오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능력이 좋은 기업, 혁신적인 기업이어도 사기꾼이 되고 폰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의도와 다르게.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크립토판에 뭐든지 말이 많으면 적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 호불호가 갈려.
근데 그게 거시적 경제가 좋을 때는 너무나도 좋고 생태계에 너무나도 좋은 마케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좀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그게 적들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우리 한국 뭐 강남이나 의정부가 아니지 압구정 이런 데만 가도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막 동네에서 이렇게 주름 잡고 나 좀 돈 좀 많아 하다가 이런 데 막 뭐 서초 이런 데 가면 막 이제 눈물 흘리지. 막 볶음밥 하나에 뭐 얼마야? 막 8만원, 7만원. 근데 뭐를 볶았길래 그 7, 8만원씩 하나요? 볶음밥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튼 그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적을 늘리면 안 된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야기를 아예 하면 안 된다. 트위터든 뭐든 오너든 뭐든 이런 것들 무조건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도용 그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게 샘 뱅크런도 그렇고 트위터 맨날 날려. 자기 생태계 무시하거나 위험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겸손한 게 없어. 그냥 욕해. 그런 분들은 이번 연도 싹 다 갈릴 겁니다. 싹 다 없어질 거예요. 자, 빙수 6만원 하던데 그 무슨 고려 호텔인가 어디 호텔에 빙수 하나에 뭐 12만원 10얼마 하던데 신라 호텔인가 망고 빙수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자, 굉장히 비싸죠. 근데 뭐 맛은 똑같을 것 같아 먹어도. 자, 휘발유값 또 1,700원 넘을라. 국제유가 반등에 세금까지. 자, 일단 이번 연도 1월 이번 연도 상반기 1월, 2월, 3월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CPI. 미국 CPI 보셔야 됩니다. CP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지금 한파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또 미국 50도 영하 50도가 넘는 또 우리 또 세 글자 이거 현상 배웠죠. 복습. 엘니뇨, 라니냐. 사실 정반대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있으면 이제 라니냐 뭐 현상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11년 주기마다 오는데 그때마다 CPI가 높았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물가도 비쌌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보시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물가는 쉽지 않다. 물가도 한번 오늘 다뤄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만간이 아니지 1월 6일 이제 4일 뒤죠. 6일날 중요한 4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미국에서 원유 비축유 재고량을 발표를 합니다. 요거 중요하다는 거. 미국 원유 재고량 발표 1월 6일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주간 원유 재고 71만 8천 배럴 증가.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많이 지금 샀다는 겁니다. 샀다는 게 부족하니까 샀겠죠. 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부동산 수요자 10명 중 7명. 올해 주택 매매 가격, 전세값 하락할 것.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주가는 선반영되고, 경기에. 그리고 부동산은 후반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이슈가 작년에 부동산 가격 빠질 거다, 이제 연초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조심스러워. 그냥 개인적인 그건 솔직히 좀 내피셜입니다. 연초에 이제 뭐 부동산이 빠질지 뭐 몰랐지. 왜냐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코인이슈 방송을 보시는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드렸지만 빠질 거라고. 근데 안 빠질 수가 없지. 금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올해도 많이 빠질 거예요. 힘들 겁니다. 후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이 빠질 거다. 힘들 거다. 거래량도 미비할 거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쭉 간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자, 어떤 상태냐면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작년에 1월 달에 내가 병원을 갔어. 작년 1월 달에 병원을 갔는데 3월 달에 암 진단을 받았어. 암 진단을 받고 3월 달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올해부터는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비유를 드리자면 작년에 금리를 들어 올렸으니까 올해는 뭘까? 금리를 들어 올렸으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터지는 신용 리스크들 이번 연도 다 본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 이해되셨나요? 이번 연도에는 고금리 상태에서 부채 때문에 기업들 쓰러지고 가게들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지금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비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무역 적자도 60조, 역대 최대, 올해 수출 4.5% 감소 전망. 요것도 안 좋습니다. 한국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뭐 미국을 제외한 한국이라던가 일본은 그나마 이제 미국과 또 통화 사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 정리 한번 싹 다 해드릴게요. 무역 적자. 한국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 때 좀 심오 있게 좀 깊게 다루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1월 5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시 30분 발표. 예측치 23만 건. 3일 뒤죠. 5일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 고용지표 나오고 5일날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5일날 회의록이 발표되는 이게 이제 언제 거냐면 12월 달 거예요. 저번 달 거. 요거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일날 중요한 지표 4개가 발표됩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 발표. 원유 재고량 어떻게 될까? 자, 주간 원유 재고는 71만 8천 배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일단 바이든이 지금 중간 선거 이전에 비축유를 좀 많이 썼어.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보면 뭐 물가 급등을 하고 이제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표심에 영향을 주니까 재고량들을 비축유들을 많이 이제 풀었는데 지금 그런 거 많이 푼 만큼 또 쟁여놓는 거죠. 쟁여놓는 건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 야, 미국이 원유 재고량이 너무 적어.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 쭉 올라가면서 이런 불안 리스크들, 또 가격 상한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에서 또 뭐 배럴 감산을 한다, 몇백만 배럴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월달 또 뭐 있냐면 우리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죠. 원유나 천연가스 한파로 인해서 수요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월달 CPI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1월달 좋게 나오면 2월달도 역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 9.7%. 그리고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3.7 실업률. 요거는 이제 멤버십 시그널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실업률. 자, 그리고 12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예측치 6.7%입니다. C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저번 달 7.1%가 나왔죠. 이번에는 예측치가 6.7%입니다. 물론 요거 10일 근처 가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PI 6.7% 근처 가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릴 건데 요것도 쉽지 않다. 줄어들 것 같아요. 예측치대로 6.7%. 코인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6.7 아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상회를 하던가 아니면 예측치대로 나오던가. 지금 빠질 수 있는 게 물론 1월달 이제 빠르면
지금 이번 연도 렌트비 이제 급증하고 많이 나왔던 거는 2월 기준입니다. 보통 렌트비가 이제 6개월마다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달부터는 렌트비가 좀 빠질 거예요. 근데 좀 빠르면 이제 1월 달까지도 반영이 될 건데 이번 달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9.1에서 7%대 내려온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원유 가격, 휘발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중고차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커버를 쳤는데 원유 가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꺾이지는 않았다. 살짝은 빠졌지만 6.7보다 낮게 나온다. 6% 초반대는 안 될 것 같고 비슷하게 나오던가 이거보다 살짝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12월 달에 우리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연말 또 이런 소비데이 있었죠. 물론 이제 12월 달에 그런 것들이 다 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1월 달에도 1월 달에 이번에 나오는 거 조금 높게 나올 걸로 보인다. 요거는 좀 근처 가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리고, 18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그리고 18일날 또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소매 판매까지 발표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연달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머리 안 아프고 좋지. 6일날 4개, 그리고 18일날 3개, 요런 식으로. 그리고 5일날 2개. 샌드위치로 요렇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주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뭐가 발표가 되냐면, 자, 11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민간단체 ADP가 발표한 취업자 변동 보고서, 노동시장, 고용시장 좀 디테일하게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연준 회의록이 발표되죠. 6일날 연준 회의록이 발표되는데 이게 12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회의록에 원유 재고량이 CPI 영향이 나오겠네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끼칠 수 있겠죠. 왜? 원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고량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CPI가 다음 달, 그거는 2월 달. 자, 연준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들 나올까? 12월 달 점도표를 찍었는데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 17명이 5% 이상 동의를 했습니다. 점도표를 5% 이상 찍었다는 거예요. 평균 이제 그 점도표가 5.1인데 그 뜻은 뭐예요? 회의록에 어떤 얘기가 실려 있을 거다? 5% 이상 올려야 되는 이유들이 나열을 했겠죠.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회의록에. 이래서 5% 넘어야 되고, 이래서 그래야 되고, 아직 물가를 못 잡았고, 요런 얘기들.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연준 회의록 1월 6일날 요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유 재고량도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다. 1월 6일날. 그리고 매파적 발언 회의록에 실려있을 확률 1월 6일.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노동지표, 노동시장 지표까지 6일날 발표가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달 1월 13일 뭐가 있죠? 1월 13일날 미국 금융주들 갑니다.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4Q 어닝이 시작이 되는데, 금융주들 예상을 해보자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당연히 금융주들, 은행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벌죠?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데 대출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들도 예상보다는 안 좋게 나올 거다. 뭐 JP모건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1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초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서 금리 인상을 0.25 할지 0.5 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CPI 발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9월달,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한 게 있어. 상승한 거.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임금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상승했고 11월달에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CPI가 좀 낮게 나올까? 그렇게 좀 녹록지만은 않다. 쉽지만은 않다. 1월달. 그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자세하게 이제 가서는 10일 그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1월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6일날 요 지표들, 그리고 13일부터 발표되는 실적 발표, 요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나 뭐 현물 거래, 단타 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코인위치 가족분들처럼 장기, 미래 투자하시는 분들, 요런 것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